호기심 가득한 미지의 세계 다들 떠날 준비 되셨나요? 본격 전자공학 속사정 톡쇼 호기심 팩토리! 아니 오늘 왜 저밖에 없는 건가요? 다들 지금 지각이에요, 지각. 아 정말 또 이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 한번 볼까요? 오, 저기 지금 강성태 MC가 자유로에 갇혀가지고 아직까지 못 오고 있어요. 제가 소환해볼게요. 강성태 MC 나와주세요. 강성태 나와라. 뿅!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왜 방금 이렇게 전까지 늦었어요? 운전하고 있었는데. 에? 제가 특별히 또 소환을 했잖아요. 이 특별 망원경으로. 아, 망원경을 보고. 네. 제가 시키니까 하지만 정말 참 이제 가지가지 별걸 다 하네요. 아니 밥구만 또 아직 왜 안 오는 거예요? 아직 머리하고 있네요. 네. 밥구만 나와라. 뭐예요 갑자기? 뭐야? 뭐야 머리 그게 뭐예요? 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러버리면 어떡해. 야 진짜 아니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니요. 녹화 시작했잖아요. 정말 못 봐주겠네요. 방금 전까지 여기 서 있었잖아요. 왜안 방금 받아줘요? 나온 것처럼. 왜 갑자기 이제 선을 점을 더 떼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저. 큰일 났어요. 또 뭡니까? 박사님은 아직 대전에 계세요. 대전에 있다고요? 저기 있잖아. 아니 박사님 빨리 소환해봐야겠어요. 박사님 나와라. 뭐예요? 대전에서 왔어요? 뿅에 순간 이동해야죠. 뿅! 예, 대전에서 왔습니다. 네. 야 정말. 아 힘드네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네, 저희가 더 이상 가면은 프로가 정말 엉망돼 버릴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주제를 외쳐봐야겠죠. 자,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망원경! 이야. 네. 야, 드디어 우리가 이 망원경까지 구매를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망원경이 제일 잘 보이는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경주. 망원동이에요. 아 와. 몰랐어요. 와. 호기심 팩토리라면서 그 정도의 상식도 없었나요? 아재. 써봤네요. 아재. 그러면 오늘은 뭐 이거 보내는 건가요? 이 비싸 보이는데 이거 금 아니에요? 한번 보실래요? 해적 같아 해적. 오 강해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강후크. 이건가요? 본인 눈을 보시는 건가요? 눈동자 이만하게 나왔어요. 아니 이 망원경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이는데? PD님이 왠지 특별한 또 망원경을 공수해 오셨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망원경이 나타날지 공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 보여요. 안녕하세요. 호기심 PD입니다. 자, 오늘 사실 망원경을 벌써 보셨겠지만 망원경을 벌써 구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 기획 시장에서 산 망원경이거든요. 시장에서 산 망원경인데 전문가분한테 물어보니까 망원경이 이거 한 종류가 아니래요.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원리랑 구조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구조의 망원경도 있다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의 망원경을 가져가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지금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망원경도 그런 게 있군요. 여기가 어디죠? 오, 맞습니다. 그런가요? 왔어요. 오. 계세요? 네. 야,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바로 등장하세요. 벨도 안 눌렀는데. 과장님. 지금 딱 봐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여기 이 사진이 별 사진 이렇게 멋있게 있어요. 요 사진은 또 뭔가요? 아 이건 제가 그 재작년에 호주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아, 직접 찍으신 거세요? 네 제가 찍었습니다. 오, 이야. 지금 이렇게 이제 별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사실 저도 밤에 이제 하늘을 저게 다 가끔 별이에요? 보지만 별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거 맞습니다. 약간 그래픽 같은데요? 호주가 워낙 그 환경이 어둡고 그리고 대기가 깨끗하고 그리고 별들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사진으로 찍는 것처럼 우와. 눈으로 보입니다. 아, 진짜. 저도 별 보러 가고 싶네요. 은하를 그래픽이 아닌 사진으로 선명하게 나타내는 것도 참 재미있는데 자, 망원경을 구해야 되거든요. 네 망원경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네, 한번 보여주시죠. 따라오시죠. 오, 망원경. 오,
오 이미 망원경이 하늘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종류가 저렇게나 많아요? 맨 오른쪽은 대포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진짜요. 망원경이 박격포 같네요. 굵기가 다 다르네요.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나요? 네, 우선은 렌즈나 그 거울의 크기에 따라서 굵기가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가 그렇게 몇 가지나 되나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굴절 망원경, 그리고 이제 반사 망원경, 그리고 대포. 굴절과 반사 망원경의 장점을 혼합한 이제 반사 굴절 망원경. 종류가 많네요. 망원경도 그냥 단순히 렌즈가 이렇게 여러 개 들은 그런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들어오자마자 가장 눈에 띈 망원경이 있거든요. 가장 큰 거. 저겁니다. 그쵸. 저게 궁금합니다. 가장 저거 한번 큰 설명 거.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망원경이 이렇게 엄청 비싸 보이네요. 크네요. 엄청나게. 맞습니다. 예. 이거는 무슨 망원경이에요? 아, 요거는 대표적인 반사 망원경인 돕소니안이라고 합니다. 아, 반사 망원경. 네, 반사 망원경입니다. 오, 이렇게 커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빛을 많이 받아서 좀 더 그 대상을 밝게 보기 위한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오, 그러면 커다란 망원경 뭔가 좀 새로운 기능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요게 아마 별을 제대로 관찰하는 좀 흔한 망원경 같은데 이거는 어떤 망원경인가요? 이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망원경의 형태인데요. 오, 예. 70mm 굴절 망원경입니다. 앞에 이제 굴절 렌즈가 있어서 빛을 저반부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형태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망원경들 중에서 가장 대중적인 망원경이 이거거든요. 맞습니다. 아,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가장 좀 익숙한 망원경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 녀석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녀석으로 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의문점이 하나 드는데 지금 이걸로 보면 저기 멀리 있는 게 좀 보이고 그래요? 물론 오, 보이죠? 진짜? 그래요? 한번 좀 시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 별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멀리 있는 물체도 네. 보이나 보네요. 네, 다 됐습니다. 그래요? 네.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요. 오, 저 망원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와. 근데 망원경이 고장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보이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굴절 망원경의 특징인데요. 옛날에는 상이 똑바로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다 이렇게 상하 좌우가 거꾸로 보입니다. 오, 그게 또 과거 버전, 요새 버전만 그런 거죠? 맞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카메라 안 잡히니까 핸드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으면 이런 식으로 거꾸로 보는데. 오, 정말 뒤집어져 있네? 나무가 뒤집혀 있네요. 아, 저렇게 볼 수가 있나요?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거 굴절 망원경, 반사 굴절 망원경, 반사 망원경 네. 이렇게 있는데 왜 반사 망원경보다 이게 더 공부하기 좋나요? 굴절 망원경에는 이제 유명한 과학자 2명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굴절 망원경 공부하시면 자연스럽게 그 2명의 과학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역사까지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렌즈랑 저반부 렌즈를 이용하셔가지고 과학적인 그런 원리도 이해하시기 편합니다. 그러면은 과학자 두 분을 동시에 공부할 수 있는 망원경을 공수를 했습니다. 자, 공수 완료! 완료. 이야, 드디어. 와, 오늘 이게 분해하는 거예요? 오, 생각보다 크다. 이게. 세 개예요. 세 개. 오, 보인다. 이건 박사님 얼굴이 뒤집혔어요. 아 그래요? 네. 이거 뭐야? 제가 나오면 이걸 보셔야 이거- 되는데요. 이거 내가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지금 뭐 망원경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요. 네. 이 망원경이 가장 원시적인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를 늘려서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이런 거는 이제 길이를 늘려서 배율을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배율이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을 돌려서 초점을 정확히 해서 그 피사체를 정확히 볼 수 있는 형태의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요? 굴절 망원경이고요. 이것도 똑같은 굴절 망원경입니다. 굴절 망원경인데 좀 더 멀리 그리고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망원경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배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렌즈를 통해서 피사체를 선정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눈을 갖다 대서 좀 더 크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강성태 씨가 헤맸던 네. 이거는요?
이거는 요 두 개가 좀 다른 형태입니다. 오. 이거는 거울이 있죠, 이렇게 반사돼서. 네. 그래서 반사된 거울의 원리를 이용한다고 해서 반사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반사 망원경. 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분해해 보면은 이 굴절 망원경의 원리를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분해할 사람을 가려야겠죠? 피디님 게임 주세요. 자, 오늘은 주제에 맞춘 하늘을 보아라. 하늘? 하늘이 안 보여요. 알쏭달쏭 기상천외. 광활한 우주 속 밤하늘을 빛내는 성운의 이름을 맞춰야 한다. 술병 성운. 오! 과연 독특한 장면 센스 갖춘 소리병 오늘의 성운. 승자는 누가 될 영어 것인가? 발음을 안 한다니. 그 노래였단 말이에요? 자, 문제입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성우는 가운데가 잘록한 호리병 형태고 여우 자리에 있는 행성상의 성운입니다. 자, 이 성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저걸 맞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정답! 합니까? 소리병 성운. 비슷했어요. 땡. 정답. 네. 꿀송편 성운. 꿀송편 같이 생겨가지고 비슷했지만 땡. 비슷했다고요? 자, 힌트입니다. 박 박사님이 좋아해서 손에 자주 드실 거예요. 오! 정답. 술병 성운. 오! 정답이. 땡. 가운데가 잘록한 손잡이 형태. 정답. 모래시계 성운. 땡. 박사님이 그걸 자주 들까요? 제가요? 뭘 자주 드세요? 정답! 덤벨 성운? 우리말로 아령 성운? 정답. 이런 아니 아령, 잠깐만요. 아령이랑 1도 사진이 안 바뀐 거 비슷해요. 아닙니까? 이게 가운데 볼록해요. 잘록한 게 아니고. 저기 어떻게? 아령처럼 생겼네요, 보니까. 저게 어떻게 아령이에요? 저렇게 딱 생겼어요, 아령. 말도 안 돼. 눈에 아령을 맞으셨나? 다음 문제. 이게 왜 나영이야? 5번. 이건 어디서? 아름다운 꽃의 모습을 하고. 정답! 장미성운. 정답. 장미처럼 딱 생겼잖아요. 나도 말할라 했는데. 그건 나왔을 때 알았지. 아니 진짜 이거 좀 게임이 이상한데요? 자, 또 쉬운 거. 10번 하겠습니다. 10번. 자, 정답. 네. 나비 성운. 나도 그 생각했는데. 뭔가 잠수함처럼 생겼는데? 정답! 네. 고래성운. 땡. 고래처럼도 생겼네. 자, 힌트. Can you 뭐야 이거? Can you feel my 정답. 네. 심장 성운. 영어로 하트 성운. 정답. 와,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트예요? 나비지 어떻게? 맞춰놓고도.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건 좀 심장처럼 심장, 네. 보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요? 아니 지금 PD님의 노래 제목을 들은 거예요? 대박이다. Can you feel my 하면 딱 바로 이거. 아니 저는 왜 저 사람 중얼거리고 아, 있나 하트비. 이해를 못했는데 그걸 저도 역시 많이 놀아봐야. 그 영어 발음을 알았다니. 그 노래였단 말이에요? 네. 아, 믿을 수가 없네. Can you feel my 하면 바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뭐 믿기시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망원경보다 이게 더 충격적이네. 충격적이네요. 자, 요건 좋아할 것 같아요. 15번. 정답. 에메랄드. UFO 같은데. 정답. 전복 성운. 오, 잘 맞다. 나오네요. 자, 힌트를 주자면 정답! 네. 아니에요. 힌트 듣고 할게요. 액세서리. 정답! 예. 반지 성운. 땡. 부위가 달라요. 에메랄드 내가 아까 에메랄드. 정답! 액세서리. 목걸이 성운. 정답. 오. 한 문제도 못 맞췄네. 자, 3번. 자, 이 성운의 폭은 빛의 속도로 70년 정도를 가야지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70광년. 힌트는 새. 새? 네. 정답! 네. 독수리 성운. 정답. 진짜예요? 맞아요. 이게 왜 박태희 씨 아까 다 알았으면서 왜?
독수리 언제 까먹었어. 자, 2번 갈게요. 2번. 자, 2번. 예쁘다. 자, 힌트. 밥도둑이에요. 설마 이게 뭐라고요? 정답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정답. 태일 씨 먼저. 먹었던 간장게장 성운. 앞에 이 사람 프로 앞에 너무 세장 날로 빠진 거 먹는데? 아니에요, 진짜? 네? 원래 생각을 하고 김승희 선수가 하세요. 빠진 거 아니에요? 원래 게장은 날로 먹는 거예요. 자, 정확한 많이 명칭으로. 주세요. 꽃게? 대게? 간장도 빼셔야 되고 정확한 명칭으로 게장 장도 빼야 되고. 하나 드릴게요 그냥 하세요. 정답 맞히세요. 드릴게요. 정답. 예. 나한테 물어보는 거. 거. 대게? 홍게? 그냥 단순하게 개성훈. 정답. 이야. 자, 고맙습니다. 네. 이야. 제가 이거 3개 다 하나요? 나눠주면 되죠. 와, 알겠습니다. 대단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또 제가 분해 당첨됐습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우주의 비밀을 밝혀라. 현대 과학의 결정판 천체 망원경. 과연 별의 신비를 담아내는 천체 망원경의 속 사정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자. 자, 오늘은 망원경의 속사정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부터 분해하면 될까요? 일단은 이 해적 망원경 있잖아요. 작은 거부터 큰 순서대로 분해하면 좋을 것 오.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사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러네요. 분해를 하면 될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톱니바퀴처럼 홈이 있죠. 아마 이걸 돌리면은 네. 하나씩 다 그럼 돌아간다. 분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 이거 그럼 강성태 씨가 분해하세요. 끝난 거 이왕 같은데. 한 거 끝났어요. 제가 해버린 끝이에요? 겁니까? 끝이에요? 이것도 돌려볼까요? 이 앞에? 오, 손이 보이는데요? 앞에 돌아가나요? 오, 오, 띠딩. 이건 그냥 통이에요. 손가락이 들어가요. 이것도 그냥 돌리면 렌즈 빠졌다. 뭐가 이렇게 자꾸 오. 빠지냐? 이 렌즈도 빠졌어요. 어머. 자, 렌즈만 비교를 해볼까요? 네, 실제로 이제 분해를 해보면 다양한 렌즈가 있는데요. 갈릴레오식 망원경은 이 볼록 렌즈와 이 오목 렌즈, 각각의 렌즈 하나씩만으로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 그러면 나머지 2개도 한번 분해를 해볼까요? 네. 같이 한번 네. 비교를 해보시죠. 저거부터 먼저 하시죠. 네. 이건 내려놓겠습니다. 분해해버리자, 부셔버려서 비밀을 유출을 하자. 이 정도는 뭐. 그리고 이거 저반부, 눈 닿는 부분이죠. 네. 오, 거울. 이야, 따다단. 거울이 나왔습니다. 이 안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렌즈 2개와 거울 하나가 나왔어요. 네, 이 굴절 망원경을 설명을 하자면요. 빛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물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이 부분의 거울에 의해서 반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도로 빛이 꺾여서 반사가 되게 되고 저반 렌즈가 또 다른 볼록 렌즈가 여기 있어서 저반 렌즈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체를 관측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해적들이 쓰는 렌즈 같은 네. 그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항상 위를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이렇게 이런 형태의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편하게 옆에서 관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마추어 그 망원경으로도 많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상이 거꾸로 바뀌는 거는 이 거울 때문인 건가요? 네, 그래서 이 흔히 쓰는 이 갈릴레오식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이 그대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는 것을 마치 카메라로 줌을 당겨서 보는 것처럼 그대로 보이게 되고요. 이런 형식의 볼록 렌즈를 2개로 활용하는 굴절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그 상이 뒤집어져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망원경 한번 분해해 볼까요? 네, 이거 한번 좀 정리를 하고요. 정리하고. 자,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풀까요? 짜잔! 거울이 나왔습니다. 여기요. 됐다. 거울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거울 2개와 렌즈 하나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안은 지금 빈통이에요. 짜잔! 빈통이고요. 이것도 뭐 사실 아무것도 없어서. 네, 없고 이거 제가 뽑았거든요, 여기서. 네. 그럼 이렇게 3개네요. 네. 아니, 여기는 왜 거울이 2개씩이나 있는 건가요? 네, 이것은 이제 반사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반사 망원경은 거울로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킨다고 해서 반사 망원경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멀리서 들어오는 빛을 이 거울, 오목 거울을 활용을 합니다. 정말 살짝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오목 거울을 활용을 해서 빛을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나의 초점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빛이 하나의 초점으로 모이는데 단점이 뭐냐면 그 부위에 우리가 머리를 갖다 대고 바라볼 경우에 이 빛의 경로를 차단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바라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빛을 꺾어주기 위해서 이 거울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중앙부에 이 거울이 있으면 그 빛을 한번 꺾어줘서 여기서 접안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가지 망원경을 분해를 해봤는데 이 3가지를 살짝씩 비교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굴절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갈릴레오식 굴절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흔히 쉽게 휴대용으로 쓰고 있는 그런 망원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좀 더 멀리까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굴절 망원경을 쓰는데요. 상위 위아래가 뒤바뀌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굴절 망원경에도 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실제로 멀리 보기 위해서는 많은 빛을 모아야 되고 망원경이 커져야 되는데 이런 망원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유리를 굉장히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크게 망원경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보다 훨씬 가공하기 쉬운 이런 거울을 활용을 해서 반사 망원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현대 대부분의 대구경 망원경들은 이런 반사식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반사식 망원경. 우리가 왜 엄청 큰 망원경을 보면은 이렇게 접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거의 운동장만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이런 반사 망원경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대형 망원경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오목 거울과 원리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멀리서 오는 우주에서부터 오는 굉장히 멀리서 오는 빛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이런 반사 망원경은 가시광선 대역을 관찰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도 보이는데요. 전파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대역이 아니라 적외선보다 낮은 대역 쪽에 전자기파를 관측을 해서 일종의 안테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네요? 우리 눈에는 직접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파 망원경으로 찍은 그런 이미지들은 가시광선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 따로 보정 처리 같은 걸 합니다. 아니 그럼 박사님 그 지구상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 허블 망원경 그거는 뭐예요? 어디 있어요? 네. 허블 망원경은 실제로 그 우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크진 않습니다. 실제로 허블 우주 망원경은 크기가 별로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 구름이 끼거나 네. 뭐 햇빛이 쨍쨍하거나 관련 없이 네네네.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볼 수가 있는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 우주로 관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대기거든요. 대기가 흔들리기도 하고 구름도 끼고 비도 오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관측이 안 되죠. 하지만 그 허블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우주에 있기 때문에 대기의 간섭 없이 마음껏 볼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차이가 있군요. 이렇게 오늘은 3가지 다른 종류의 망원경에 대해서 저희가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자, 우리가 망원경을 분해해봤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해 봤거든요. 예. 바로 그분이 이분이십니다. 이분. 이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나요? 네. 광대 같아요. 삐에로. 모욕 아닌가요? 예. 아니, 목에 뭔가 두르고 계셔가지고. 그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이죠. 예. 이분 뭐 교과서에도 자주 나오시는 분인데요. 두둥. 캐로로. 오. 케플러. 케플러입니다. 케플러. 네, 케플러입니다. 케플러는 독일의 천문학자입니다. 네. 굴절 광학을 저술했고요. 저희가 아까 분해해봤던 케플러식 망원경의 원리를 만드신 분이 되겠습니다. 네. 갈릴레에 이어서 1611년에 대물 렌즈, 저반 렌즈 둘 다를 볼록 렌즈를 활용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천체를 관측했는데요. 네. 갈릴레이식과는 다르게 이제 상하 좌우의 상이 바뀌는 뒤집어진 상이 나오는 형태의 굴절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갈릴레이식에 비해서 시야를 좀 더 키울 수가 있었고요. 훨씬 상을 안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저반 렌즈에 눈금을 넣을 수가 있어서 좀 더 정밀한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아, 그래서 요즘에 쓰는 그 망원경들은 대부분 이제 케플러식이군요. 네. 아까 공수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피디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뒤집어져 있다. 네네네. 케플러를 몰라서 그렇게 반응하신 거군요. 사람은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네. 많이 배우셔야겠어요. 좀 많이. 좀 과하게 많이 배우셔야 될 것 네네네.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케플러가 굉장히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행성의 운동 법칙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아, 그렇죠. 예. 네, 이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케플러 법칙.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존의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만들었던 것을 예. 수정하고 발전시켜서 행성의 공전 주기와 공전 궤도의 반지름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 바로 이 행성의 운동 법칙이 되겠습니다. 케플러 법칙은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이 태양을 초점으로 움직일 때 운동 궤도의 특성과 공전 속도 그리고 공전 주기 그리고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법칙은 바로 이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타원 궤도요? 궤도. 네. 실제로 저희가 뭐 예. 많은 자료에서 보듯이 볼 경우에 마치 지구나 화성 이런 것들이 원으로 그리는 것처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거의 완벽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다 타원 궤도로 돈다는 거죠. 오. 아, 요렇게. 네, 그렇게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네. 타원 궤도 같은 경우에는 원과 다르게 초점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돼지코인가요? 사람 얼굴 같은데요? 아령 아니에요? 아령? 방금 아령 성운? 예. 어쨌든 이렇게 돼지코처럼 생긴 이 타원 궤도를 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법칙은 바로 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이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이 여기 있고 중심으로 돈다고 했을 때 가까이 있을 때는 이런 면적이라고 하면 멀 경우에는 동일 면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성이 빨리 지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멀리에서는 행성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돌고 지나갈 때 그들이 만드는 이 면적이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 되겠죠. 예. 그러면 지금 태양이 있으면 우리 지구도 네. 어쩔 때는 빨리 돌 때가 있고 네. 그리고 천천히 돌 때가 있고 네. 그렇다는 건가요? 지구의 공전 속도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아. 네. 지금은 태양 가까이 있나요? 멀리 있나요? 공부하고 박사님 오셨어야죠. 많이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람 사람은 많이 배워야 배워야 된다고. 됩니다. 예. 저 얕아가지고요. 네. 어쨌든 세 번째 법칙은 바로 행성의 공전 주기에 관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예. 행성의 공전 공전 주기. 주기. 이 법칙을 알게 될 경우에 우리가 이 공전 궤도 한번 돌 때의 시간을 전부 다 측정하지 않아도 거리만 알 경우에 이 행성이 어느 정도의 주기를 가지고 도는지를 예측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법칙이네요. 네.
아니 그러면 이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을 알면은 우리가 지금 하늘에 보이는 이 별이 어느 행성, 어느쯤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지나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이런 걸 계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기존에는 말 그대로 관측만 할 수 있었던 것을 네. 이제 우리가 이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야. 아, 그래서 화성 탐사대도 갈 수 있고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지구와 화성까지 거리는 항상 바뀌거든요. 그렇겠죠. 항상 바뀌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화성에 우리가 로켓을 발사해야 된다고 했을 네. 때는 궤도를 예측을 해서 몇 년 후에 궤도를 예측을 해서 그때를 준비를 해서 그 시기에 발사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케플러는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을 만드는 데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오, 정말요? 네. 아니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행성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네. 타원 궤도라는 게 관측이 됐지만 실제로 왜 타원 궤도가 되는지 어떤 힘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뉴턴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류인력 법칙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만류인력 법칙을 가지고 다시 이 케플러의 행성 운동 법칙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뉴턴의 3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또 케플러의 법칙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죠. 강성대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야. 네. 박사님 별로 안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케플러 우리 캐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텐데요. 이 케플러는 원래 성직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신학을 전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아주 대단한 분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천체를 수학적으로 규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냐?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빨리 말씀하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왜냐면 그 시절에는 이 신학대학의 필수 교과 과목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수학과 천문학 수업이었습니다. 오, 신학대학. 그때는 그런 걸 배워야 됐어요. 그 수업 시간에 이 케플러가 엄청 뛰어난 실력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케플러는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교통비랑 숙박비도 없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그 정도로 힘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케플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게 내가 원하는 걸 하려면은 역시나 이 돈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때부터 평생 동안 케플러가 부수입을 벌려고 뭘 했는지 아세요? 인형 눈 붙이기. 인형 눈 붙이기. 네. 요즘 알바로 그거 하고 있나요? 알아보고 있어요. 알아보고 있어요. 네. 자, 부업으로 뭘 했냐? 점쟁이가 되기로 했습니다. 점쟁이. 홍대 타로집. 비슷해요. 그 시절로 치면은 이제 점성술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그 어떤 미래가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죠. 말 그대로 점을 봐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점성술 덕분에 이 케플러의 명성이 엄청나게 유명해졌습니다. 아니 그분 용하다고 요즘도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추시면은 용하다고 다들 바글바글 이렇게 좀 들어보겠다고 이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뭐 수입도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게 됐고요. 그래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규명한 어떤 천체 물리학자, 이 과학자인 건데, 근데 주관적이기 그지없는 이런 어떤 점성술로도 유명했다라는 이런 재밌는 일화가 있어서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강성대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의 천체 물리학자 케플러, 행성의 운동에 관한 법칙을 발표하며 천체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우주의 신들을 탐구했던 케플러의 도전 정신, 태양계를 향한 인류의 첫걸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케플러, 케플러, 케플러. 케플러. 네. 저건 또 어디서 보는데? 아니 우리 1화 때부터 이게 있었어요, 소품으로. 아, 정말요? 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린 시절 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천체 만원경부터 케플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말 유익했습니다. 네, 오늘도 타임라인 채워봐야겠죠? 우리 요하네스 케플러 선생은 1609년입니다. 자,
아주 꼭대기로 올라가야 할 텐데요. 짜잔. 이야, 1600년대에 벌써 행성의 어떤 운동을 그런 법칙으로 만들어냈다니 대단한 분이네요. 케플러는 누구와 연관이 있을까요? 네, 케플러는 여러분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와요? 여러 사람들이요. 아, 갈릴레오 그리고 여기 계십니다. 뉴턴 네. 그리고 아인슈타인 네. 분들과 연결이 있습니다. 이야. 이 케플러와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이 네 분들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을 인류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 네, 그래서 케플러는 행성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인류가 행성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그 궤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거죠. 네. 최근에는 이 케플러의 어떤 운동 법칙에서 한참 더 나가서 중력파를 이용해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중력파라는 게 있나요? 네, 실제로 이제 중력의 경우에 파동처럼 퍼져 나가는데 이 파동이 굉장히 약하고 작은 신호이기 때문에 그동안 인류가 이걸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바로 이분들, 이 물리학자분들이 과거로부터 어떤 현상을 발견하고 원리를 규명해서 전자기학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이런 법칙들에 근거를 해서 마침 중력파까지 발견할 수 있게 된 거죠. 야, 그러면은 마치 그렇게 전자기학이 발전한 것처럼 중력파를 가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떤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인류의 삶이 더 나아질 수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그렇게 되면 호기심 팩토리가 100년, 200년 계속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네요. 우리 이제 호기심 팩토리 한 100년 뒤쯤 되면은 그때 100년 뒤에 뭐 밥테일, 100년 뒤에 박신영, 100년 뒤에 박종원이 등장해서 더 재밌는 프로를 해주겠죠. 뭐 100년 후에 우리 자손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그 전에 과학자들을 한번 또 정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100년 후에 제작진 우리처럼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뭐 100년 뒤, 100년 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쉽게도 호기심 팩토리 시즌 1은 여기서 이제 작별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처음 듣는데? 아니 밥테일에 과학을 만듭시다 계속 해야 되는데 왜 마무리해요? 너무 아쉽지만 우리가 이제 전자기기와 관련한 과학자는 대부분 다 알아봤기 때문에 시즌 1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함께하면서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저도 이 매회 준비하면서 사실 이 과학자분들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저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분들을 잘 본받아서 후대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학 법칙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날이 올 욕심이 겁니다. 생겼습니다. 예. 네. 박태일 씨는요? 저는 원래 집에서 막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은 직접 분해해보고 또 분해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원리들을 조금이나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호기심 팩토리에서 분해 전문가로 또 활약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원리들을 배우고 또 게다가 이런 선생님들, 24인의 선생님들까지 같이 배워서 너무나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강우태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학생들한테 이제 공부 잘하는 법 알려주는 거다 보니까 과학을 어쩔 수 없이 좀 시험으로 이렇게 접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호기심 팩토리를 통해서 정말 과학이 재밌고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유익하게 쓰이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청자분들 조금이나마 이런 열정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과학과 그렇게 친하진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호기심 팩토리를 통해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과학이 재밌게 다가갈 수 있었다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즐거운 과학 여행 호기심 팩토리 마지막도 신나게 외치면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본격 전자공학 속사정 토크쇼 호기심 팩토리! 고맙습니다. 안녕. 본격 전자공학 속사정 토크쇼 호기심 팩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사드려요. 이렇게 4명이 아니죠. 우리 로 감독님까지 5명이 드디어
모였습니다. 어때요? 우리 작업실이에요, 여기가. 와, 이거 뭐. 짠! 네. 우! 우와, 너무 뿌듯하다. 저는 이제 밥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보고만 있어도 배부릅니다. 오, 눈동자 이만하게 나왔어요. 부석대, 부석대. 아니, 안 부서졌어요. 그냥 빠진 거예요. 마지막도 신나게 외치면서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호기심 팩토리!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안녕.